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가 전체가 한국에 푹 빠져 동서남북 어디를 찾아봐도 한글이 없는 곳을 찾는 게 더 어렵다는 그 전설적인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거리마다 한글 간판이 즐비하고 현지인들의 입에서는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로 한국이 이 나라를 잠식하고 있는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런던 대학교 언어학 교수 엘리자 윌리엄스입니다. 영국인 아버지와 몽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안식년을 맞아 30년 만에 어머니의 고향인 몽골로 안식년 연구를 떠났어요. 어렸을 때 살던 몽골의 기억은 저에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별이 빼곡히 박혀있던 밤하늘. 그리고 그 아래 유목민의 삶이 이어지던 곳. 하지만 지금 울란바토르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몽골 문자로 된 안내판 대신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출구, 입국 심사대 모두 한글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길은 더욱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로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늘어서 있었고 몽골 젊은이들의 입에서는 한국어 단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나오고 있었어요. 요즘 한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나요? 택시기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많이 오십니다. 택시기사는 룸미러로 저를 보며 놀랍도록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몽골어로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저는 영어가 더 편해요. 영어로 답하자 기사는 놀란 눈빛을 보냈습니다. 영국에서 오셨군요. 요즘은 솔직히 몽골어보다 한글이 더 편해질 때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거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파왔습니다. 머릿속에 선명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 초원, 게르마을, 몽골 문자로만 적힌 장터 간판들이 지금 눈앞의 현실과 충돌했어요. 택시는 제가 묵을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역시 환영합니다라는 한글 문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한국인 관광객 무리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가 서울보다 더 한국 같아. 그중 한 남자가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요즘 영어 간판도 많은데 여기는 완전 한글 천국이네. 호텔 방에 짐을 풀고 창문을 열자 울란바토르의 저녁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밤하늘을 수놓았는데 대부분 한글이었어요. 한국 음식점, 한국 화장품 매장, 한국 스타일 카페들이 즐비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 고향은 이미 한국이 되어버렸네.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언어가 사라지면 문화도 함께 사라지는 걸까요? 런던에서 언어학을 연구하며 저는 항상 객관적인 관찰자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제 피와 살에 새겨진 정체성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몽골 대학교에서의 강의를 생각하니 가슴이 복잡했어요. 제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한국어의 물결 속에서 몽골의 언어적 정체성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몽골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두 개의 이름,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진 저 엘리자 윌리엄스이자 나란툴.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제가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한글의 홍수 속에서 몽골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름을 잃어버린 교실에 발을 들였습니다. 몽골 국립대학교 언어학과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일제히 저를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칠판 위에 한글로 쓰인 공지사항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학기 여러분과 함께할 엘리자 윌리엄스 교수입니다. 영어로 인사를 건넸는데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한국어로 수업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한국어가 더 편한데. 저는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영어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혹시 몽골어를 사용하길 원하나요?
그러자 교실에 웃음이 터졌어요. 몽골어요? 너무 불편해요. 영어나 한국어가 더 좋겠습니다. 수업 후 제 연구실로 찾아온 조교바트는 말했어요. 교수님, 요즘 학생들은 몽골어보다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해요. 저도 솔직히 한국어가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학교 근처 상점들은 한글로 간판을 만들었고 메뉴판도 한글과 몽골어가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관광객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몽골인들도 그 간판을 자연스럽게 읽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는 한국어가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되었어요. 언어학과 학생들조차 몽골어보다 한국어를 배우는데 더 열심이었죠. 제 연구실에 찾아온 학생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교수님, 졸업하면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그쪽이 월급도 많고 전망도 좋잖아요. 어느새 몽골의 젊은이들에게 성공의 기준은 한국어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되어버렸습니다. 캠퍼스를 걷다 보니 GS25라는 한글 간판의 편의점이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상품들, 가격표, 심지어 영수증까지 한글이 먼저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의 편의점이 300개 이상 개점했다고 들었어요. 바트가 말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 브랜드가 세련됨의 상징이 됐어요. 이 편의점이 서울보다 더 서울 같다니까 한 학생의 말이 들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항상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몽골인들이 자신들의 언어적 정체성을 기꺼이 내려놓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전통 몽골 의상을 입고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제가 잊고 있던 무언가를 느꼈어요. 단순히 관찰자가 아닌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몽골 한국 이중 언어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름과 달리 한국어가 지배적이었어요. 현지 교수들과 정부 관계자들, 한국 기업 대표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언어적 진화와 문화적 적응입니다. 사회자가 한국어로 말했고 몽골어 통역은 뒤늦게 들렸습니다. 세미나장 주변에는 한국 기업들의 로고가 즐비했어요. 한국어 발표 자료는 화려한 멀티미디어로 꾸며졌지만 몽골어 자료는 단순한 인쇄물로만 제공되었습니다. 불균형이 너무 뚜렷했어요. 언어는 진화합니다. 몽골도 세계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한 몽골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정체성은 바뀔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자국의 언어를 포기하는 것이 적응이라니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몽골어를 보존하면서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현지 교수 한 명이 한국어로 대꾸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 왜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세요?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제 연구실로 찾아온 몽골인 남자친구 바야르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현실은 복잡해요. 그가 대답했고 우리는 함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유치원생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한국 동요였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이름도 한글로 쓰고 있었어요. 저 아이들에게 몽골어는 이미 고어예요. 바야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화 중에 저도 모르게 한국어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이건 정말 대박이네. 바야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봤죠? 당신도 이미 변하고 있어요. 돌아오는 길, 거리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변화는 이미 깊숙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계속 충돌했습니다. 과연 이대로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길을 찾아야 할까요? 정부 관계자의 전화가 이른 아침 연구실을 울렸습니다. 몽골 정부에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홍보를 위한 자문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기업과 함께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교수님의 국제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정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한국 기업 대표들과 몽골 공무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게 보여준 계획안은 놀라웠습니다. 울란바토르 외곽에 첨단 기술을 갖춘 도시를 건설한다는 내용이었죠. 모든 안내 시스템과 공공 표지판은 한국어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한국 측 발표자가 말했어요. 몽골어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 가볍게 들렸어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한국어 병기 없이는 이 프로젝트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글로벌 학자로서 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압도하는 방식의 개발은 지지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통역에게 뭔가를 물었고 몽골 관계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어요. 몽골어와 한국어가 동등하게 표기된다면 자문을 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긴 토론 끝에 그들은 제 조건을 수락했어요. 다음 날 저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체성은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되 우리의 뿌리를 잊지 말아야 해요. 제 발언은 몽골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스마트시티 첫 안내판에는 몽골어가, 그 다음에 한국어가 표기됐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대표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협력 같네요. 사실 저희도 이런 방식이 더 좋습니다. 저녁 바야르와 함께 스마트시티 부지를 방문했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화를 만들고 있어요.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요.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바람은 초원의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저는 두 세계 사이에서 다리를 놓기 시작했다고 느꼈어요. 이것이 진정한 전환의 시작이었습니다. 5장. 한국에서 본 몽골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몽골 정부의 요청으로 서울에 초청받아 몽골 이민 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 자문에 참여하게 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한국의 발전된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몽골에서 오셨다고요? 우리나라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공항 직원이 물었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왔어요. 제가 대답했고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어 발음이 아주 좋으시네요. 몽골 분들은 보통 한국어로 말씀하시거든요. 다음 날 서울 외곽의 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몽골 출신 노동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면 취직이 안 돼요. 한 노동자가 말했습니다. 몽골에서도 한국어 능력 시험 합격증이 있어야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어요. 한 여성 노동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이는 몽골에 있어요. 전화할 때마다 한국 노래를 불러요. 한국 드라마 주인공 이름을 더 잘 알고 몽골 전통 이야기는 모른답니다. 자문회의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몽골 이민자들 중 일부는 자조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몽골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언어를 잊지 않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죠. 우리가 만든 몽골 한국 이중 언어 앱이 출시 한 달 만에 1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어요. 프로그램 개발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몽골에서 봤던 한글의 침투는 단순한 문화적 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사회적 압력의 결과였어요.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언어와 문화의 변화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몽골 식당을 발견했어요. 간판은 한글로 울란바토르라고 쓰여 있었지만 안에 들어가자 몽골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서 자주 오세요? 주인이 물었어요. 네, 하지만 제 고향은 이미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대답했고 그는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본 몽골은 제가 알던 몽골과는 달랐어요. 그리고 몽골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이유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선호가 아니라
생존과 번영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몽골로 돌아가 무엇을 해야 할지 더 명확해졌습니다. 두 문화 사이의 균형, 그것이 제가 찾아야 할 답이었습니다. 공존의 시작이 열렸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안고 몽골로 돌아온 저는 즉시 교육부를 찾아갔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중 언어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 귀국하셨군요. 교육부 장관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현실을 설명하자 그는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몽골어와 한국어가 공존하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두 언어의 장점을 모두 살리는 거죠. 제가 제안했어요.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가요? 장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계획을 펼쳤어요. 초등교육은 몽골어 중심으로 하되 중등교육부터 한국어를 병행하는 겁니다.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방식이죠.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고 놀랍게도 교육부는 제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이중 언어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거예요. 대학으로 돌아온 저는 학생들과 새로운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몽골의 전통 문화와 현대 한국 문화를 함께 가르치는 내용이었어요. 교수님,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바트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해봐야 알겠죠.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딸 또마에게서 화상 통화가 왔습니다. 런던에 남겨둔 14살 딸이었어요. 그동안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또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나도 몽골어 이름을 갖고 싶어요. 내 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딸이 저와 같은 여정을 시작하고 싶어 한다니 감동이었어요. 다음 주 교육부는 이중 언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두 언어, 하나의 정체성이라는 슬로건이 도시 곳곳에 붙었어요. 놀랍게도 많은 한국 학부모들도 이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진정한 몽골을 경험하길 원해요. 한국인 주재원이 말했습니다. 단순히 작은 한국이 아닌 진짜 몽골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길 바랍니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도 방향을 전환했어요. 모든 안내판에 몽골어와 한국어가 동등하게 표기되었고 공공공간에는 두 문화의 요소가 조화롭게 배치되었습니다. 바야르와 함께 도시를 거닐며 변화의 조짐을 느꼈어요. 학생들이 몽골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대화하는 모습. 간판에 두 언어가 나란히 표기된 상점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거리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에요. 바야르가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또마에게 몽골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내 이름은 나란치메그야, 태양의 장식이라는 뜻이지. 영국에 있는 딸은 새 이름을 받아들이며 기뻐했습니다. 두 문화, 두 언어의 공존, 그것은 불가능한 이상이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되찾는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교육부와의 협력으로 제가 주도한 한글학당이 개소한 날이었어요. 세종학당재단과 연계해 몽골 한국 이중언어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개소식에서 제가 연설했어요. 우리는 두 언어, 두 문화의 가치를 모두 존중하며 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국과 몽골 양국의 대표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는 특별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딸 또마가 런던에서 나라와 함께했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몽골 이름 나란치맥으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학당의 교실은 독특했어요. 한쪽 벽에는 몽골 전통 문양이, 다른 쪽에는 한글 서예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두 언어를 동시에 배우며 각 문화의 가치를 탐구했어요. 우리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창임을 가르칩니다. 제가 취재온 기자에게 설명했어요. 시범 운영 첫 달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등록했습니다. 놀랍게도 몽골 학생뿐만 아니라 한국인 유학생과 주재원 자녀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제 아이가 진짜 몽골을 경험하길 원해요. 한 한국인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몽골 친구들도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았으면 해요.
수업에서는 한국어로 몽골 역사를, 몽골어로 한국 문화를 가르쳤어요. 학생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두 언어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기 말, 한 졸업생이 두 개의 이름이라는 시를 발표했어요. 몽골어와 한국어로 번갈아 쓴 이 시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 두 개의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 그것은 혼란이 아닌 풍요로움, 선택이 아닌 포용이다. 이 시는 언론에 보도되었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한글 학당은 양국 문화 이해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문화 교류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바야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일이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또마는 학당에서 진행된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했어요. 그녀는 영국에서 자란 아이지만 자신의 몽골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한글 학당은 현지 교육계와 외국인 교수진 사이에서 모델 케이스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언어는 장벽이 아닌 다리가 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름을 되찾고 그 속에 담긴 정체성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두 문화 하나의 길이 펼쳐졌습니다. 한글 학당 성공에 힘입어 울란바토르 시내에 이중언어문화연구소가 개소했어요. 저는 초대 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연구소는 몽골과 한국의 문화적 교류를 연구하고 이중언어 교육의 표준을 확립하는 곳이었죠. 윌리엄스 교수님의 비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개소식에서 교육부 장관이 말했어요. 연구소 건물은 상징적이었습니다. 몽골 전통 건축과 현대적 한국 디자인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입구에는 몽골어와 한국어로 두 개의 이름, 하나의 정체성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딸 또마는 이제 몽골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이중 언어로 제작한 문화 영상으로 학교 대상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나의 두 이름 이야기였어요. 제 영국 이름은 리즈, 몽골 이름은 나란치메그예요. 두 이름이 모두 저를 완성합니다. 그녀의 영상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연구소 앞마당에서는 한목문화의 날 행사가 열렸어요. 양국의 음식, 음악, 춤이 한자리에서 어우러지는 축제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인사들과 몽골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죠. 놀라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몽골 아이가 유창한 한국어로 한국 손님을 맞이하고 한국 아이가 몽골어로 환영사를 낭독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두 문화가 진정으로 융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모든 것이 교수님 덕분입니다. 바야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이제 공식적으로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아니요, 우리 모두의 노력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일이죠. 행사가 끝난 후 우리는 시내에 새로 문을 연 게르 카페로 향했어요. 이곳은 몽골 전통 가옥 게르 형태로 지어진 카페로 메뉴판과 간판에는 한글과 몽골어가 동등하게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이 카페는 벌써 도시의 명소가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걸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당신 안에 살아있어요. 바야르가 말했죠. 당신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요. 창밖으로는 도시의 변화가 보였습니다. 한글과 몽골어가 나란히 표기된 간판들. 두 문화의 요소가 자연스럽게 섞인 거리 풍경. 더 이상 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압도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또마는 연구소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이중 언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딸이지만 이제는 독립적인 문화 중재자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는 정말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두 개의 이름. 두 개의 문화 사이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 많은 이들의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울란바토르는 변화하고 있었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몽골이 태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변화의 일부가 되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었어요.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한 언어학자의 여정. 그리고 이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체성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잊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